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경기연구원의 정대영입니다. 오늘은 2강 모빌리티 생산 장소로서의 관광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의 생산과 조절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광은 앞선 강의에서 관광 시스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매체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관광은 서비스와 상품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험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광 체험들이 여행이나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관광 매력물들이 결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끼리의 관계, 즉 관광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의 상품화 그리고 조절과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권리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관광자원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권리는 주로 공공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광 활동들을 법령이나 규제를 통해서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광은 시간성과 공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메가 이벤트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특정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관광의 생산은 이러한 특성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체험 경제로서의 관광입니다. 특히 관광은 고객과 관계를 맺고 관여를 시킬 때마다 체험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구매, 기호의 표현, 지위의 지표로서 상징되게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뭐 캠핑이나 요즘 많이 하는 차박 또는 글램핑 이런 관광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체험을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리조트를 방문하게 되면은 하이엔드급의 숙박업소부터 대중적인 숙박업소까지 다양한 세그먼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험경제로서의 관광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체험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기호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관광지에 가서 관광활동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순수한 자연의 형태가 아니겠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해변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이러한 리조트들은 주로 바다 경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스위밍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식하지 않은 야자 나무들을 조성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해변 리조트를 기호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즉 지역 공동체들은 이러한 관광으로 인해서 다양한 자극을 받거나 수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광지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이런 관광의 조절 기능의 경우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관광객들이 관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 제도들을 정립하고 또는 사회적 투자에 개입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대표적인 사례겠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교 주변에 200m 내 관광 호텔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든다던가 아래 그림과 같이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 또는 여행 제한 국가들을 설정하고 관광객들의 여행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이러한 조절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의 관광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포디즘 이전의 관광 생산은 주로 가족 경영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디즘 이후의 관광 생산은 대규모 호텔이나 항공, 여행사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대중관광을 더욱더 발달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포디즘 시대에는 이러한 대중관광의 발달과 달리
관광객들의 여행 욕구가 세분화되면서 조금 더 개인 맞춤형의 여행, 개인화된 여행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광객들은 여전히 맥도날드화된 휴가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규격화되고 대형화된 이 패키지 형태를 아직까지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중관광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개인의 욕구가 발달된 시대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관광은 대중관광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분화된 관광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포디즘의 관광 소비의 특성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에 좀 더 가치를 두고 획일화된 대중관광의 형태보다는 좀 더 개인 세분화된 여행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고, 소비자 선호에 대한 영향력 강화, 그리고 시장 세분화의 확산, 소비자 운동의 성장, 그리고 기능보다는 심미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관광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관광의 맥 디즈니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즈니의 테마파크와 같이 각 지역의 표준화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와 같은 경우 특정한 조직적 원리에 의해서 관광객들의 동선이 예측이 가능하고, 관광객들은 이러한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된 휴가를 즐기게 됩니다. 즉, 다양한 선택이 가능함에도 관광객들의 체험은 점점 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테마파크와 같은 형태로 대형 쇼핑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형 쇼핑몰은 여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직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소매점과 다양한 테마를 가진 여가 요인을 결합시켜서 소비를 하나의 놀이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여가와 쇼핑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끼고 소비도 체험의 일부분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대형 쇼핑몰들이 어떤 조직된 환경에 의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광의 상품화는 아래 표와 같이 이런 상품화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직접 상품화부터 비상품화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관광 자원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비상품화에 가까울 것이고, 이런 인공적인 관광 매력물과 같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관광 자원들은 직접 상품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가 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산책이나 스케치와 같은 이런 활동들은 비상품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는 관광 매력물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품화,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 또는 항공산업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 관광 서비스나 상품들이 형성되는 그러한 형태는 간접 상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이 자연을 기호화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해변 리조트와 같은 경우 인공 해변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바닷가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리조트가 어떤 정주 공간과 그 사이에서 있는 전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야생적인 자연 그대로의 그런 경관을 바라보면서도 안전한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러한 자연의 기호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제화된 메가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아케이드와 백화점의 출현으로 소비의 대중화를 이루었는데, 특히 1950년대 미국 교외 지역에 조성이 됐던 이런 쇼핑몰들이 몰링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점차 몰의 규모가 좀 더 대형화되고 도심지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복합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백화점과 달리 이러한 복합 쇼핑몰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 안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강력한
테마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방문객들이 몰입을 하게 되고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로서의 호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호텔의 역사는, 특히 도심지에서의 호텔의 역사는 1970년대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의 변천사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70년대 말 서울이 주로 이제 강북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역시 호텔의 경우에도 강북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 정책에 의해서 강남을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호텔이나 유흥시설들이 강남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북의 유흥 문화가 또는 호텔과 관련된 이런 사교 문화들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 말은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잠실 일대 개발을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강남 일대의 호텔 입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강북과 강남의 경제적 부의 역전 현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호텔은 중상계층의 공간적 기반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 신도시 개발과 중상층이 형성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특급 호텔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강남 지역 호텔들의 멤버십 같은 경우가 하나의 표상으로 좀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 호텔은 도시 발전과 많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라고 하는 미팅,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그리고 전시의 약자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마이스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스 산업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텔뿐만 아니라 컨벤션 시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후방 산업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현대 도시에서는 이러한 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컨벤션 시설들이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하나의 도시 개발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